네, 함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학습지를 함께 살펴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조금 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연표인데 사실 요 연표들을 개인적으로 암기를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은 지금 시기에서는 여러분들이 흐름을 일단 이제 이해하는 데는 연표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만 어느 정도 기억하신다면은 나중에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함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우리가 학력평가 문제의 금왕조에 대한 이제 문제를 살펴봤는데, 이 지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조금 가지고 있다면은 문제를 푸는데도 조금 더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요가 원래 송 북쪽에 있었는데, 금이 거란을 몰아내고, 이제 여진이 거란을 몰아내고, 대신에 송은 영토가 남쪽으로 더 한정적으로 줄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다 이제 회상이 되는, 유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도 역시나 굉장히 중요한 소재임을 한번 더 이제 이야기를 드립니다. 학습지를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 괄호 같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넣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부분만 제가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거란족이 세운 요라는 나라는 916년에 건국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역사하고도 어떻게 보면 밀접한 관계가 있죠. 926년에 발해가 이제 거란의 침입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이제 고려 태조 왕건 같은 경우에는 거란을 배척하는 정책을 펼쳤다고 분명히 배웠어요. 그래서 만부교에 이제 뭐 거란이 보내온 낙타 50마리 정도를 매달아서 이제 굶겨 죽였다. 이렇게 거란 배척 정책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거란을 이제 밀어내는 거부하는 정책을 펼쳤다는 거. 이런 것쯤은 기억을 다들 하실 거고요. 국호를 요로 고쳤고 이제 요와 금에 대한 공부를 할 때 가장 핵심되는 포인트가 바로 이중 지배 체제죠. 왜냐하면은 본인들과 이제 본인들이 다스려야 되는 한족을 각각 적합한 스타일로 통치를 하게끔 더 편하게 어떻게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북면관지 남면관지라는 것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송과의 관계, 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거는 다들 여러분들이 또 빈칸을 채워가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문화적으로 봤을 때 북방민족들은 상대적으로 우수했던 한족의 문화에 압도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비를 하기에 이제 대비를 하는 부분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민족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각각의 특징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보시면 되고요. 제가 학습지를 올려드리는데 여기 보시면은 책 표시가 된 거 있죠. 책 표시가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 사실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되는 요소들인 거 다들 미리 알고 계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 건국이 1115년에 됐었고 여기 나오죠. 송과 연합해 요를 무너뜨린 뒤 다시 송을 공격해 수도를 점령해서 송황제를 생포하였다. 여기에 어떤 사건이 또 들어갈 거고요. 수도를 중도 베이징으로 옮긴 뒤에 화북 지역을 직접적으로 지배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 드렸죠. 요나 금 같은 경우에는 이중 지배 체제, 여진족은 어떤 제도를 독자적으로 수용하여서 또 한인은 기존의 중국 이제 한족 왕조에서 실시했던 주현제로 통치하는 거. 그리고 문화적으로 고유 문화 보존에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여진 문자를 만들었다는 거. 이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하다는 거겠죠? 이중 통치 체제 어떤 게 있었다? 요에서는 북명관제, 남명관제, 유목민 사회는 네, 이런 식으로, 농경민 사회는 이런 식으로 각각 이중적으로 이중 통치 체제라는 거.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는 맹한 모국제라는 거. 유목민 사회 때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게 이제 통치하는 스타일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하는 송의 서북 지역에 있던 탕구트에 의해 세워졌죠. 아까 지도에서도 우리가 송 약간 이제 10시 방향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서하가 송과의 관계는 전쟁을 자주 치렀는데 평화조약을 맺어요. 서하가 송의 신하가 됐지만은 대신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혜택을 얻었다는 거, 이런 특징이 요 정도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몽골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는데, 몽골 제국,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몽골이 세운 나라가 테무친이라는 사람이 몽골족을 통일하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정복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칭기즈칸, 그리고 나폴레옹, 이 정도 인물이 있는데, 칭기즈칸으로 추대가 됐다는 거죠. 테무친이라는 원래 사람이 추대가 됐던 거고요. 초기에 몽골 제국의 수도는 카라코룸이라고 합니다. 카라코룸이라는 명칭 잘 알아두시면 좋고요. 천호제를 조직해서 이렇게 금과 서하를 정복하는 것, 천호제에 대한 설명이 또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족이 이제 러시아도 이제 지배했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러시아, 유럽의 일부, 오스트리아 문 앞까지 갔었죠. 독일 밑에 있는 오스트리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대부분을 정복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은 부분을 지배했었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분열되는 거, 칭기즈칸이 죽고 난 이후에 여러 울루스로 나뉜다는 거. 울루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몽골 제국의 하나의 우리가 단서가 되는 키워드라고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시면 되고, 지도 여기 있죠. 초반에 몽골 제국이 수도로 삼았던 카라코룸이 있고요. 여기 바로 비잔티움 제국까지 직전까지 진출을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영토를 장악하고 이제 지배했었다는 거,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제 몽골 제국이 중국적인 모습을 갖춰가면서 국가 명칭을 원으로 바꾸게 되고요. 칭기즈칸의 손자인 누가 원을 세웠다는 거, 수도는 베이징으로 옮겼다는 거, 그리고 통일, 이제 중국 전체 지역을 이제 남성과 대리족을 멸망시키고, 이렇게 유목민족 최초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나라를 배웠을 때 진승과 오강의 난이 최초의 농민 반란이었다는 거, 중국 전역을 지배하였다는 거,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붕괴되는 과정도 여기 보시면은 쿠빌라이 칸이 죽고 난 이후에, 아이고 말해버렸네요. 여기는 쿠빌라이 칸이 들어가겠죠. 왕위 계승에 의한 분쟁과 국가 재정이 악화되면서 대책, 과중한 세금 징수, 그리고 무엇을 과도하게 남발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에 백령교도라는 종교 집단이 중심이 된 홍건적의 난으로, 홍건적의 난 많이 들어봤죠? 우리 고려 공민왕 때도 들었다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다? 기억나야 됩니다. 1368년에 몽골 이제 유목민족들이 다시 이제 북쪽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원이 끝나고 명왕조가 들어서는 거. 그리고 원의 중국 지배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이긴 했어요. 그러나 몽골 제일주의, 너희 거를 우리가 수용은 할게, 하지만은 우리가 너희를 지배하는 사실을 잊지는 마라. 몽골 제일주의. 계층 구조 역시나 지배층과 피지배 계층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요. 종교적으로는 원에서는 티베트 불교, 특히나 라마교가 왕실에 의해서 신봉이 되면서 가장 크게 성행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계층 구조라는 거 있죠. 계층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의 원제국의 지배계층 그리고 피지배계층은 이런 식으로 몽골인, 생목인, 한인, 남인으로 나뉘는데 생목인이 가장 좀 포인트죠. 생목인 말 그대로 색깔색자의 눈목자 눈 색깔이 자기들하고 다르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지금도 유럽인들이나 미국인들을 보면은 눈 색깔이 대부분 푸른색이거나 간혹 가다가 이렇게 에메랄드 색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생목인이라고 한 건데 주로 재정과 행정을 담당하였다. 상인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가지는 거고요. 100만 명 정도 되는 200만 명이 7천만 명 정도 되는 한인, 화북 지방에 있었던 한인과 그리고 남송 지방에 있었던 남인을 지배하는 거 이런 지배계층 구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문제를 또 푸는데 수월하게끔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또 살펴보고 잠시 끊었다가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